요거는 계산하시면 되죠. 속도 조정률을 해가지고. 뒤에 또 나옵니다. 계통의 주파수를 바꾸는 건데, 이거는 뭐, 계통 특성 정수를 가지고 계산하시는데, 요 뒤에 또 시험 문제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약간 틀리게 수급 조건을 가지고 목적 함수를 가지고 평가 함수를 가지고 해서 총 연료비 최소 조건을 하는데, 거기 있는 목적 함수 450메가와트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발전기들이 P1, P2, P3가 얼마만큼의 발전량을 발전을 해야 되느냐를 물어보는 게 이제 그 3교시의 1번 문제인가요?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에. 그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근데 얘는 간단한 걸 묻는 거고, 걔는 계산을 해야 되니까 좀 미분도 해야 되니까 좀 복잡한 문제를 물어보는 거고요. 변압기 용량의 대형화에 따른 제작상의 주요 문제점. 크게 만들려니까 뭐가 문제가 있냐? 이건 제작상입니다. 수송상이 아니라, 운용상이 아니라, 제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13번 문제도 좋은 문제입니다, 사실은. GPS 기술이 전력 계통에 응용되는 기술 분야를 3가지만 열거하죠.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이거 위성에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글로벌. 위성에서 위치를 다 따가지고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하냐. 문제 생기죠. 그럼 항공 촬영해가지고 딱, 옛날처럼 공무원이 쫓아다니면 안 봅니다. 항공 촬영해가지고 옛날하고 바뀐 거 있으면 그 집에 공무원, 시정명령 내립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항공 촬영에서 또 바뀌어진 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문제되는 건 공무원들이 현장을 안 가죠. 사진 제출한 거 보고 사진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 이상 없어. 그러면 그냥 오케이 하고 말아버립니다. 일례로, 대학가에서 고시원으로 해가지고, 저기를 썼다 이거죠. 하숙을 쳤는데, 고시원에는 싱크대를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 싱크대를 써야 되고, 개별로 설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되니까, 고시원, 하숙집 주인들이 전부 다 학생들을 내보낸 겁니다. 내보내고, 그걸 뜯어놓고 사진 찍은 다음에 다시 붙여놓고 다시 들어오라고. 그 사이에 이제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비포 애프터만 있으면 되니까 어떻게 그걸 다 쫓아다닙니까? 한두 군데도 아니니까. 왜? 공무원 한 사람이 담당하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본인이 못 쫓아다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비포 애프터로 해가지고, 아니면은 처음에 시공하기 전에 있는 사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법이라는 게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제 사고 난 것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겠죠. 약간은 그런 부분이 의심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밝혀지겠죠. 누군가 뭔가 잘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누가 잘못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안전불감증 때문에 거기 올라갔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다른 나라 같으면 아예 안 올라갔을 겁니다. 위험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올라갔다는 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괜찮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안 올라가거든요. 위험해서. 아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괜찮겠지 하고 올라갔다가 그런 사고 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 사고 사례 같은 걸 많이 보다 보니까 건물 공사죠. 옆에 안 갑니다. 저쪽 건너편으로 갑니다. 왜? 낙하물에 해가지고 사람도 다치는 거 많이 봤거든요. 롯데월드 그 옆으로 안 갑니다. 언제 무너질지 어떡합니까?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진짜 운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근데 너무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세상이 너무 좋아지고 편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편한 쪽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원칙만 지키면 괜찮습니다. 원칙. 그럼 복잡하거든요. 이거 다음에 이거 가야 되고 이거 다음에 이거 가야 되고 그러면 하다가 지치니까 그러면 나 안 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비리 나는 것들 다 원칙을 안 지켜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것들도 다 내부 고발자가 찌는 거죠. 왜? 자기가 나와서 뭔가 하고 싶은데 거기서 일하던 사람이 나온 겁니다. 나와서 하고 싶은데 워낙 장벽이 높으니까 못하니까 그냥 찔러버린 겁니다. 내가 거기서 일하다 나왔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가 찔러버리면서 사람들 여러 다친 거죠. 물론 그 제품이 문제겠냐? 문제 없습니다. 쓰는 데는. 단지 원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왜? 100분의 1이라도 사고 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편법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편하게 갔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가격적인 부분만 따진다. 우리나라 산업들 다 무너질 겁니다. 왜냐면 외국에서 싼 것들 많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다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걸 만들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성냥 공장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군데. 성냥을 못 만듭니다. 공장이 없어서. 그걸 못 만들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든 게 아니라 사람도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기계 설비도 없고. 그런 식으로 잠식이 당하면서 싼 물건들이 들어옵니다. 나무젓가락? 이거 만드는 공장 있나요? 다 중국에서 사는 게 쌉니다. 옛날에 보시면은 한때 인도네시아에서 나무들 갖다가 이렇게 수입하는 업자들이 돈 좀 벌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때는 가가지고 야 이거 나쁘니까 이거 좋은 거죠. 좋은 거죠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못 산답니다. 한국에 가서. 왜? 중국이 워낙 나무가 부족해가지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좋은 거 나쁜 거 필요 없어. 이만큼 줘. 얼마 줄 테니까. 무조건 사재기를 하니까. 우리가 가서 이거 골라서 먹으면 필요 없어. 소매 안 본다 이거죠. 도매로 그냥 다 팔아버리니까. 그런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잠시 당하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그런 그 부분들은 어차피 잠시 당했으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먹고 살려면은. 남들보다 뛰어난 부분을 보여줘야 되니까. 남들보다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인맥을 사귀기 위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을 올리기 위한 부분도 있고, 정보를 얻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정보가 약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서 요즘 이쪽 시장이 괜찮다고 합니다. 여기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럼 그런 것들 공유해서 또 이제 미래를 보는 이제 블루오션이라고 그러죠. 미래를 보는 그런 것들도 좀 보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 발송배전을 하시는데 여러분 정보통신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셔야지만 됩니다. 사물 인터넷이니 만물 인터넷이니 지금 4G 핸드폰 쓰시죠? 4G 하면 LTE 해가지고 눕합니다. LTE가 뭐의 약자죠? 롱텀. 에볼루션. 장기간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러면 5G는 언제 나올까요? 예? 상용화는 시범은 됐지만 상용화는 안 됐습니다. 테스트는 끝났는데 5G가 2020년에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적용이 SK에서 해가지고 뭐 1초에 940메가인가요? 전송 속도가 무선으로? 예? 예? 지금 4G에 30배가 빠르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상용화가 되려면 돈 되게 싸게 하려면 2020년 전후가 되는 거고 지금 시범으로 테스트를 해서 이제 달리면서 끊기지 않고 시범 적용해서 테스트가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보셔야 돼요. 왜 핸드폰 지금 2G 쓰시는 분들 안 되니까 지금 어르신들한테 이게 투지 말고 스마트폰 써야 된다고 자꾸 가르쳐 드리죠. 거기서도 쫓아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젊은 사람하고 뭔가 융화가 되고 뭘 하죠. 그래서 지금 만물 인터넷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사물 인터넷이라고 IoT라고 해서 이렇게 뭐 인터넷 어부모 해가지고 나왔었는데 그걸 만물 인터넷을 해서 또 이름을 또 바꿔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뭐 G에서 나와가지고 만물 인터넷이다 하는 건데 옛날에는 어떤 설비 하나였는데 그게 그 설비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물체에 다 인터넷이 적용이 되는 만물 인터넷 시대가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정보통신 쪽을 조금 더 보셔야 됩니다. 통신 쪽으로. 강전은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통신은 변화가 계속 많습니다. 근데 통신하는 사람은 또 전기를 모릅니다. 거기서 또 대우를 받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KDN 가서 보시면요 8대입니다. 통신하시는 분이 80%, 전기하시는 분이 20%입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통신이 다 대우를 받습니다. 대우를 받기는 80%니까. 근데 전기를 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기술사님이 계십니다. 거기 이제 그 KDN에 발송배전이 몇 명 있습니다. 다 저하고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인데 누구가 이제 2000년대 초에 땄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이 거기서는 제일 잘 나갑니다. 전기 쪽에서는 기술사를 제일 먼저 땄기 때문에 그 위에 또 다른 기술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부하다 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일 먼저 따가지고 제일 먼저 앞에 나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군데 나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누가 먼저 하느냐. 똑같은 그걸 가지고 있어도 누가 먼저 나서서 있느냐. 그게 뭐 저기 이제 삼성이 이제 우리는 1등만 기억하지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
예? 근데 2등도 중요합니다. 그 1등이 없어졌을 때는 2등이 대신하면 되거든요. 근데 1등과 2등의 갭이 컸을 때는 기억을 하지 않는 거고, 1등하고 2등하고 갭이 비슷했을 때는 언제든지 2등이 1등을 앞서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글로벌 포지션 기술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시면 이것도 이제 정보통신이랑 관계되니까 위성을 가지고 뭘 보느냐.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과지 선정에 대한 것들이 시험에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 경과지 선정 시 GPS를 하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요 문제를 제가 선택을 안 했네요. 요 문제는 괜찮은데 좀 어렵다 보니까 선택을 안 했네. 딱 그것만 보면은. 제가 선택을 한 문제는 조금 더 응용이 많이 되는 문제들. 2교시 1번. 별거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계산하는 문제니까. 수전단 전화 불가시죠. 2교시 2번. 이것도 계산 문제니까 별거 없는데, 이런 것들이 다 전력공학 연습에 다 나왔던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 뭐, 유형이 다르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3번. 화력발전소 건설을 검토할 경우 경제성에서 타당성 분석의 주안점. 화력발전 부분이 좀, 뭐, 이렇게, 신설하거나 그런 부분은 요즘에 최근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그냥 그 시사성으로 보고 저는 좀 뺐습니다. 여기서도 내용을 뺐죠. 그래서 1교시 1, 2, 3번은 뺐습니다. 4번. 요거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인데 단 요게 좀 틀립니다. 내용이. 30이고 60인데 여기 뭐 30%, 10%, 요건 뭐 12%고 뭐 몇 프로고 퍼센티지는 약간 틀립니다. 그림은 똑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단지 킬로미터만 좀 틀리고 이런 겁니다. 그걸 응용한 겁니다, 지금. 그럼 요거를 어떤 방법으로 계산할까요? 단락전류로 계산하려고 했는데 무슨 방법으로 계산하시겠습니까? 예? 단락전류 계산 방법. 오음법으로 계산할 거냐,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계산할 거냐, 그게 먼저 나와야죠. 여기 문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3상 단락전류면 3상 단락 용량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락전류 계산하면 IS는 퍼센트 임피던스인데 100I니까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이용하겠다 그러면 얘 퍼센트 임피던스죠. 얘도 퍼센트 임피던스죠. 근데 얘는 오음법이죠. 안 맞으니까 이 오음을 아까 얘기했던 퍼센트 임피던스는 10kV 자승분의 PZ를 해서 요거 곱하기 120 한다면 그걸 퍼센트 임피던스로 바꿔서 다 더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사용할 때는 기준 용량이 같아야지만 됩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요? 30MV, 60MV 돼 있으니까 기준 용량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3상 단락 용량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또 단락 용량을 해서. 그래서 이걸 딱 보면은 얘는 우리나라 한전이 100MV니까 이걸 전부 다 100MV로 바꿔야 되겠구나, 퍼센트 임피던스를. 그래서 이 30짜리가 지금 100MV로 바뀌게 되면 30%니까 이건 100%가 됩니다. 100%가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50%가 되겠죠? 50% 플러스 요거 60에 100이니까 요게 뭐 18.7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60 몇 되겠죠? 거기다가 이거 곱하기 하면은 120 곱하기 5 하면은 이게 뭡니까? 한 60, 5일은 5이니까 60인가요? 65음인데 그걸 뭐 바꾸게 되면 또 얼마가 나오겠죠? 그걸 다 더하면은 뭐 얼마가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IS는 퍼센트 임피던스의 100IN인데 IN이 어떻게 된다고요? 154 나누기. 여기가 전압이 얼마라고요? 154니까 154 나누기 루트 3 나누기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100MV 나누기 루트 3 곱하기 154로 해가지고 기준 전격 전류가 나온 다음에 거기다 이제 곱해서 이제 단락 용량이 나오게끔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단락 전류 계산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100MV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음법으로 만들어진 퍼센트 임피던스를 만들 때 중요하지만 요 기본서에 있는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단지 숫자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직접 접지 계성에서 유효 접지의 의미와 조건. 유효 접지가 뭐라고요? 유효 접지 정의. 무조건 일선지락이 나와야 된다. 무조건. 유효 접지하면 무조건 일선지락이 나와야죠. 바로. 이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반드시 유효접지 일선지락시 건전상의 전이상승이 전이상승이 뭐라고요? 대지전압의 3배 이하로
1.3배 이하가 되도록 중성점 임피던스를 조절하여 접지하는 방식. 이렇게 딱 거기까지 딱 명식은. 제가 보기에는 그 중성점 임피던스를 조절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지만 됩니다. 유효접지에서는. 왜? 그래서 유효접지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시면 변압기에 중성선을 넣었다 뺐다 해가면서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피레기의 그 플로팅 접지 부분에 그 DS를 안 넣는데요. 옛날엔 DS를 넣습니다. 일부 발전소 같은 경우는 DS를 넣어가지고 유효접지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넣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넣는데도 불구하고 설비는 그대로 돼 있습니다. 옛날처럼. 계통이 바뀌었을 때 언제든지 유효접지 조건이 안 되면 만들어줘야 되니까. YI 델타로 해가지고 그 Y쪽에 접지를 잡아놓은 부분은 플로팅을 하고 있죠. 6번은 중요합니다. 6번은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6번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뭐를 물어보는 문제죠? SSR. 예? 저주파 동요 현상 하면은 SSR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동요 현상을 억제를 위한 주요 대책을 설명하셔. PSS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사실 저주파 동요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저주파 동요 현상 부분을 SSR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그 SSR은 보다는 이제 PSS 쪽을 설명하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PSS나 뭐 TCSC로 해가지고 저주파 동요 현상 해가지고 그 대책하면은 PSS나 TCSC로 나가거든요. 이 PSS 쪽에 대한 부분으로 답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시스템 스테빌라이저에 대한 부분들이 시험에 나올 때가 됐더라. 제가 보기에는 이건 나오면 25점입니다. 그냥 물론 10점짜리로 나올 수 있는데 25점짜리로 나올 때가 됐다는 얘기죠. 지금 안정도 향상 대책이 또 있는데 그런 것들도 25점 나오듯이 예?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교시 피레기 전격 선정 시 주요 차관사항. 이것도 좀 이렇게 써놓으니까 애매합니다. 전격이 많은데 한두 개가 아닌데 이건 뭘까요? 피레기 전격 전압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피레기 전격 전압 선정 방법 4가지가 있죠. 그리고 피레기에 또 뭐가 있죠? 전격 전류. 예? 피레기에 또 전격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구비 조건들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전격 선정이라고 하니까 전격 전압 쪽으로 먼저 보시자는 얘기죠. 전압이. 그리고 방전 전류도 보시고 2번에 전력산업 구조 개편. 피레기 전격산업 산정 방법에서 알파, 베타, VM 있었죠. 그리고 표에서 하는 부분이 있었죠. 뭐 피레기 설치 거리도 있었죠. 뭐 이런 것들 피레기 하면 딱 생각나는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답안지 10점짜리로. 피레기 같은 건 10점짜리로 나눠서 많이 나옵니다. 피레기의 제한전압이 뭘까요? 바로 나오셔야지만 된다. 방전 후 피레기 양상도에 납부되는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항상 이상전압 내습 시 피레기 역할이 뭡니까? 이상전압이 내습했을 때 그걸 대지로 방전하는 장치가 피레기니까 피레기의 제한전압이라는 건 이상전압이 내습을 해서 피레기가 방전할 때 피레기 단작 안에 남게 되는 전압을 제한전압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 주실 때도 내용을 아는데 표현을 좀 더 좋게 쉽게 유식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해주셔야죠. 그래야지만 전력산업 구조 개편 이제 풀제인데 사실 이것도 이제 그 한시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좀 뭐라고 얘기를 하기가 힘듭니다. 한시적이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봐도 이게 2000년도 초에 그 전력산업 구조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나왔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가지고 연도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물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근데 와닿지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도 안 했었습니다. 3번 유연송전 시스템의 일종인 UPFC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럼 팩츠를 딱 그림을 보시면은 팩츠가 뭐죠? 유연송전 팩츠를 딱 정의를 네? 그때 잘 하셨잖아요. 팩츠의 정의. 전력용 반도체 제어 기술을 응용하여 예. 전력 수송 설비 능력이 고도하여 예.
설비 이용률 극대화하기 위한 신전력 시스템. 예, 이렇게 딱 나오시네. 이게 완벽한 모범 답안대로 여기셨는데, 지금 처음에 할 때, 어떻게 막 그 키워드를 막 생각을 하시죠. 전력용 반도체를 이용한, 예? 신기술을 응용하여, 예, 전력용 반도체를 이용한 겁니다. 그다음 수송 설비의 기능을 고도하고, 설비 이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신송전 전력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은 조금씩 틀리더라도 어차피 전력용 반도체라는 게 들어가고요. 이 팩지를 쓰면 뭐가 좋아지냐 이거죠. 효율이 좋아진다. 예? 그리고 송전 능력이 늘어진다. 전력 수송 설비의 기능이 고도화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장점으로 해가지고 송환선 시 송전 전력이 증대가 된다. 안정도가 뭐 증가가 된다. 설비 이용률이 향상된다. 뭐 공급 신뢰도가 증대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또 내용들이 뒤에 또 나와야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그럼 팩치의 종류가 뭐가 있냐? 뭐가 있죠? 첫 번째 발전기 그리고 옆에 발전기가 있고 여기 TCBR 있죠. 여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기 위에 뭐가 있다? 예? TCSC. 여기 밑에는 스타트콤. 또 여기 나와서 여기는 또 뭐가 있죠? 예? 여기 TCPR이 또 있죠. TCPR, UPFC 이렇게 TCSC, TCPR, 그 다음에 스테이트콤, 그 다음에 UPFC 이 그림이 딱 생각이 나면서 요 UPFC를 지금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근데 이거를 그렇게만 보시지 말고 이 5개를 다 그려놓고 그 중에 UPFC에 대해서 써주시라 이거죠. 왜 25점짜리인데 지금 UPFC만 답안지는 딸랑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구성 부분을 써주시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이제 P, V, X, 델타를 가지고 조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 이런 부분을 제어하는데 UPFC는 뭐라고요? V도 제어가 가능하고 X도 제어가 가능하고 델타도 제어가 가능한 가장 좋은 놈이기 때문에 그 가장 좋은 놈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이렇게 들어가자 이거죠.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 집에 가서 더 공부하실 포인트를 더 드리는 겁니다. 교재에 없으니까. 그림과 같은 교류 전력에서 이런 걸 해야 된다. 이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모르면. 근데 문제는 여기에 흐르는 전압과 동상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저항을 뭐로 해야 되냐. 이 얘기인데 그건 뭡니까? 여기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전류가 유효분의 전류만 흘러야 된다는 얘기죠. 그 뭐냐? IR만 흘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X나 X값이 흐르면 안 된다고요. 왜? 동상이라면은 전압하고 전류가 동상이라는 건 뭡니까? 저항만에 부합니다. 근데 거기에 리액턴스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진상이 되거나 지상이 되죠. 동상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뭡니까? 저 R 값은 R1 값만 있고 X1하고 X2 값이 뭐 서로 상쇄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R0 값이. 그래서 공진을 일으켜가지고 저기 부분 없애기 한 번. 그래서 나중에 이거 병렬로 해가지고 다 계산해서 보시면은 결국은 허수부를 제로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허수부가 X 성분이니까. 허수분을 제로로 하기 위해서 뭐 R0는 뭐 R1-X1인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R1 X1 마이너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수식만 써주시면 됩니다. 네. 저쪽으로 들어가게 된 전류니까 R1 플러스 X1 플러스 X2분의 R1 X1 곱하기 X2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반대쪽인 임피던스 X2에다가 이 전압 2를 걸어서 하게 되면 이쪽에 흐르는 전류가 나오거든요. 전류는 항상 반대편 곱하는 겁니다. 저항에서 R1 플러스 R2분의 2를 곱할 때 나는 R1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고 싶으면 R2를 곱해야지만 됩니다. 위에를. 그거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부분 한번 요약을 해드리고 조금 그림 바뀌었네. 여기서는 답안지에서는 사실 요게 그 고장전류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F를 투입했는지 안 했는지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안지에서는 F를 투입했을 때 F를 투입하지 않았을 때 해가지고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건 발전기의 출력인데 이거는 860kcal 해가지고 터빈율하고 터빈C 효율인데 요거는 좀 설명하기 좀 힘들어서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겠습니다. 왜? 뭐 좀 빈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 시간이 걸리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걸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시간 관계상
4교시 1번. 이거는 시험 문제에 또 나옵니다. 매번 나오기 때문에 해 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딱 나와 있습니다. 수급 조건이 얼마라고요? 이걸 계산할 때는 이게 뭡니까? 이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죠? 경제 부하 배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전력계통공학이 몇 장? 6장에 나와 있는 경제 부하 배분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경제 부하 배분을 물어볼 때는 어떤 식으로 계산한다고요? 수목평 총, 수급 조건을 가지고, 목적 함수를 가지고, 수목평, 평가 함수를 이용한다. 평가 함수는 어떻게 계산된다? 목적 함수에서 빼기를 한 다음에 라그랑제의 미정계수 곱하기 수급 조건을 하면 나온다. 그 라그랑제의 미정계수를 계산하는 게 문제인데, 그 라그랑제 미정계수를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총 연료비 최소 조건을 계산하면 된다. 근데 이걸 계산할 때는 페널티 계수가 있거나 없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부하의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그게 뭐 성존 손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해서 페널티 계수 부분이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한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경제 부하 배분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그 성존 손실이 있다든가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P1 플러스 P2 플러스 P3는 PR이다. 이게 뭐라고요? 그게 수급 조건입니다. 수급 조건에서 수급 조건은 몇 킬로와트? 450메가와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전기 지원의 출력을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P1 플러스 P2 플러스 P3는 450인데 P1이 얼마냐 이거죠, 지금. P1을 얼마를 써야지만 경제부하 배분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얘가 목적 함수입니다. 목적 함수니까 얘를 미분을 해야 되겠죠. df1 마이너스 dp1을 해서. 그럼 1.0 pg2니까 요거는 2.0 p가 되는 거고, 요거는 뭡니까? 160이 되는 거고, 요거 날아가는 거고, 요거는 4pg2가 되는 거고, 요거는 120이 되는 거고, 요거는 4pg3가 되는 거고, 이건 180이 되는 거고, 요 뒤에 거 다 날아가는 거고. 요 세 개 합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100, 뭐 150, 그러면 450이면 얘가 200. 이렇게 되면 되네. 100, 150, 대략적으로 보니까, 여기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얘가 한 100 정도 썼고요. 얘가 150 정도 썼고, 얘가 한 200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제가 통박으로 재보면은. 결론도 아마 그거에서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왜? 요 수치를 가지고 비교하니까 얘 1이고 2고 2고, 여기서 수치들이 좀 더 올라간 거 보니까 그런 비율로 대충 잡으면 비슷하게 갈 거다 이거죠. 결론도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면서 답이 얼마나 될 것이냐 많이 풀다 보면 대충 통밥이 잡힌다는 얘기죠. 직접 부하 관리의 의미와 필요성. 직접 부하 관리를 뭐로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예? 먼저 직접 부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수요 관리가 어떻게 되죠? DSM 맞습니다. DSM 뭐죠? Demand side management. 예. 수요 관리니까 디맨드가 이제 수요입니다. 디맨드 사이드에서 수요 쪽에서 매니지먼트 하는 게 수요 관리입니다. 그럼 수요 관리는 크게 뭐로 나눠진다고요? 직접 관리, 간접 관리.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수요 관리는 한전 측에서 관리하는 서플라이 사이드 매니지먼트하고 수요가 쪽에서 관리하는 디맨드 사이드 매니지먼트가 나눠진다고요. 공급자 수요 관리, 그 다음에 부하 측 수요 관리로 나눠진데, 공급자 수요 관리하고 부하 측 수요 관리가 나눠지는데, 이 직접 부하 관리는 이게, 직접 부하 관리를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수요 관리에서는 아까 수기부절 체가로 나가는데, 그거를 크게 나누면 직접 부하 관리하고 간접 부하 관리가 나누는 겁니다. 직접 부하 관리는 거는 직접 죽이는 거죠. 간접 부하 관리는 간접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직접 부하는 직접적으로 죽인다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죽이는 부분이 뭐가 있냐. 한전하고 연계돼서 직접적으로 죽이는 것도 있습니다. 일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두 개로 컨셉을 나눠가지고 좀 들어가면서, 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그래서 직접 부하 관리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딸랑 이 답안지만 보면 안 되고요. 답안지만 보는 건 여러분들 그냥 보고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건 좀 더 큰 그림을 그리자 이거죠. 나중에 이거하고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쓸 수 있게끔, 응용할 수 있게끔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넓게 좀 여러분들이 봐주셔야지만 나중에 시험장에서 더 유리하시니까.
전력산업 구조가 표현 방향,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상시 출력,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30벨트 케이블의 정전용량을 구하시, 그림이 없네요. 정전용량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CS 플러스 30. 그게 무슨 정전용량이죠? 작용 정전용량은 어떻게 나오죠? C에는 작용 정전용량입니다. CS는 자기. 그리고 CM은 상호. 상호죠. 그러면 C에는 어떻게 되죠? CS 플러스 30. 예, 3CM이죠. 이걸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제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여기에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이 있는데, 여기에 서로 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여기 서로 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서로 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요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요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렇게. 전체 작용 전용 용량, 이게 작용 용량이라고 했는데, 작용 전용 용량입니다, 이게. 작용 전용 용량 CN을 구하라. 근데 CN은 뭐하고? CS하고 CM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CS는 뭐라고요? 요게 CS입니다, 요게. 자기 정전용량. 그래서 대지 정전용량이 되는 거예요. 자기하고 대지하고 있는 부분이. 요게 뭐라고요? CM이라고요. 여기 CM이라고요. 여기 CM이에요. 작용 정전용량, 얘 작용 정전용량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 R상, S상, C상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된 게 뭐라고요? CN이고 CS고 이것도 CS고 이것도 CS라는 얘기죠. 근데 한 상에 대한 걸 보려고 하는데 요건 뭐라고요?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여기 CM이라고요. 그럼 이 CM이 델타 아닙니까? 여기도 델타 아닙니까? 그럼 이게 Y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Y로 바뀌면서 3CM으로 되죠? 한 상에 대한 CS하고 이 3CM을 더한 여기 부분이 작용 정량이 되고 요게 3CM이 된다 이겁니다 지금. 그걸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림이 없지만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냐 이겁니다. 요 문제도 좋은 문제인데 어렵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문제도 2번 정도가 더 나왔었습니다. 광역정전 때문에 미국 동부 이런 것들은 약간 좀 특화되어 있지만 이거는 정전하고 관련된 부분, 정전 예방 쪽하고 아니면 정전 후에 복귀하고 관련된 부분으로 한 번쯤은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더라.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가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어디서 이게 중요하고 어떤 것들은 어떤 식으로 써야 되겠구나. 물론 이제 계산 문제는 제가 생략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 그 부분들은 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으니까. 좀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1교시하고 2교시 듣고 그 다음에 또 3교시하고 4교시 듣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